명품 가방을 사고 성인용품을 사고 개인 차량까지 사들인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백태. 그 충격적인 내용에 국민들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먹거리로 장난쳤다는 게 우리 엄마들이 가장 화가 난 부분이에요. 가을도 아니라 정이에요, 정.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섰고 정부와 여당은 긴급 대책까지 내세웠지만 비리 유치원 근절. 사립 유치원은 오히려 반발하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 사립 유치원 사태,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뭘까요? 지난 11일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운용 실태 감사 결과 무려 1,878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그 명단을 공론화했습니다. 명단과 함께 공개된 상세 내용에선 원장들의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이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선 일부 비리가 있는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립유치원들을 비리유치원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정부 지원금 외의 운영 수익에 대해선 자율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을 따르지만 사학재단과 달리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즉, 개인 소유의 사업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외에 유치원 운영비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은 학교라는 것이 명시가 되기 시작하고 또 무상보육 시대에 들어오면서 무상보육비나 무상교육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학교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같은 누리과정에 속한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은 회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개인 사업자라는 사립 유치원만의 독특한 구조가 자금 유용 가능성을 키워온 겁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에서는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유치원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육을 위해 각 유치원들이 투자한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만의 회계관리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반발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유치원들은 입학을 미루고 있어요. 폐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입학 신청을 연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당장 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사립유치원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은 4,801곳, 사립은 4,220곳으로 시설 수는 비슷하지만 사립 유치원이 원화의 75%를 담당할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립 유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은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 때문에 유치원의 비리를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직접 나선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실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 공개는 이 엄마들 덕분인데요. 도폐 척결 추진단이 전국의 대형 어린이집 유치원을 특정 감사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낸 게 있었는데 사립 유치원의 비리, 행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이상한 것이 어느 유치원이 그 잘못을 했는지가 없는 거예요. 최근 3년간 감사 결과하고 그 적발 기관 명단까지 다 달라고 5월에 행정소송을 했고요. 모 방송사에 그 뉴스에 제보를 하게 되었고, 박용진 의원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여러 가지 압박으로 지난 21일 화성 동탄 지역에선 부모들이 직접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더 분노했던 거는 우리 아이의 먹거리죠. 당연히 내 애를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싶은데 그런 거 먹였다는 엄마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전혀 일면식 없이 다 하나의 목표 때문에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 이제 위원회가 설립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이 바라는 건 유치원 구성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아이들이 원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게 위험하거나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은 아닌지 알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 이런 부모들의 움직임에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해 사립유치원의 사적 유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난 25일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생각이신 것 같고, 보수 진보도 없고 여야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문제에서 무슨 진영 논리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관련 상임위가 교육위니까요. 같이 잘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됐지만 보다 중요한 건 그 집행 과정일 텐데요. 근데 그동안의 유치원 평가들은 대부분 교육과정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회계에 대한 부분도 좀 평가나 관리감독 시스템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서 부모들이 알 수 있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단위 유치원의 생태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 주체인 학부모와 교사까지 모두 참여해 공공성이 확보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유치원은 학교라는 부분,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유아교육 공교육, 그다음에 공공성 정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유치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일. 비리 유치원에 대한 비판도, 또 사립유치원의 자율권 보장 목소리도 아이들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